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시라는 의미로 오늘 이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제 명단 많이 떨어지셨잖아요. 맞죠? 새롭게 다시 관계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콜드 컨택 나는 못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명단을 다시 한번 훑어보시는 게 이게 제가 이그젝 갔을 때 썼던 방법이에요. 골드에서 이그젝 골드까지 저 딱 1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노력해서 막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골드 갔을 때까지의 제가 거절됐던 명단 또는 저렇게 제품을 드셨다가 멈춰 있거나 가입만 해두고 사업을 중지했거나 열심히 하다가 나는 안 되는 거다 너나 잘해라 라고 스톱했거나 작은 오해로 집에 갔거나 또 스스로 하다가 제풀에 지쳐서 잠깐 앉아있거나 약간 해이해져 있는데 이건 제가 소개한 사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리더님들 내 뎁스에서 나온 파트너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판단해 보려면 뭘 해봐야 될까요? 그려야 돼요. 가장 크게. 제가 이때 했던 방식은 전지에 그렸던 거예요. 전지. 제사 지낼 때나 이렇게 잔치 할 때 상에다 까는 용도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전지나 아니면 이절지 해서 가장 눈에 잘 띄게 그리고 내가 집안에서 잘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100포인트 이상 오토를 잘 돌리고 계신 분들은 빨간 동그라미 그런데 요렇게 드셨거나 멈춰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한 100포인트 이하로 이렇게 드시고 계시거나 하는 분들 그러니까 오토는 돌리는데 100포인트 아래로 돌리고 계신 분들은 초록 색깔 그 다음에 아예 이렇게 멈춰서 사업을 중지했거나 제품 안 먹는 사람들은 빨간색 동그라미 근데 다 멈춰 있다고 해서 빨간색 동그라미 다 그리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내가 살릴 수 있는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있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내가 그래도 계속 안부를 전하고 쉽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만 체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지나다가 내 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갑자기 뭐가 하나 튀어 올라와요. 그 명단이 내 눈에 어느 때 띈다고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하면서 그 이름 옆에다가 계속 그 사람의 상태를 거기다가 적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처럼 크게 쓰셔야 돼요. 그 분들이 그러다 보면 계속 그렇게 내 맵을 보다 보면 어느샌가 제 눈에 동그랗게 이렇게 계속 볼록 렌즈처럼 튀어나오는 명단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걸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그려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멈춰 있게 됐던지, 왜 제품을 중단했던지, 왜 오해가 생겨서 집에 갔던지 분명한 어떤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냥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내가 빠르게 파악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뭔가가 내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뭘 해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단계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의식 확인해야 돼요. 현재 나의 라인 상대 점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죽어 있는지 그 라인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맵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19에 신고합니다. 119가 우리는 어디예요? 스폰서님이에요. 도와달라고 스폰서님하고 상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스폰서님하고 우리가 맵 상담할 때 항상 맵을 그려가야 상담을 해주실 수 있죠. 우리 스폰서님들은 저 말고도 이렇게 케어해줘야 되는 파트너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 맵을 제대로 그려서 어떤 분들을 살리고자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노티를 하지 않으면 스폰서님 다 100%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그 라인을 파악하시고 119에 신고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내가 가슴을 압박해서 이 사람을 뛰게 해야 되는지 파악하셔야 되잖아요. 살릴 만한 리더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 명단 안에서. 엉뚱한 사람 붙잡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걸 스폰서님과 같이 소통하시면서 이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함께 이 사람을 살릴 때 서로 승승할 수 있는 위치인지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렸을 때 나에게 정말 서로 좋아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리더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계속 관계십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도 타이밍이 내 타이밍인데 그 사람의 타이밍하고 같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통 안에서 내가 언제 이 사람에게 제대로 된 프로포즈를 다시 한번 할 것인지, 2번 거절받으면 이제 그 명단은 정말 아웃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 상대의 핫 버튼으로 다시 한번 내가 그분에게 진심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나의 그 명단 안에서도 우리가 그 핫 버튼을 찾아야지만 그게 눌러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진심을 전달될 수 있죠. 핫 버튼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사인업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상대의 핫 버튼이,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처음 유산화를 전달했을 때의 핫 버튼과 다시 내가 재프로포즈 하려고 했을 때의 핫 버튼이 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소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재프로포즈를 하는 게 더 어렵죠. 왜냐면 이 사람은 유산화에 대해서 경험을 한번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의 마음을 다시금 되돌리려고 하려면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지금 안 하고는 못 베기게, 나 놓치면 지금 무조건 후회한다라는 그 느낌을 주려면 이 사람의 핫 버튼을 제대로 알아서 여러분들 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이건 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재동기 사용하는 거예요. 무조건 살려야 되니까.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할 강력한 프로포즈가 그래야만 들어가서 먹힌다. 저는 관계십을 되게 머리형이 아닌데 전략적으로 저희 파트너들이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스폰서님 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단계마다 사람을 만나가고 소통할 때 딱 오늘은 여기까지, 그 나름대로의 저의 전략이 있거든요. 관계식으로 할 때도요, 그냥 똑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케바케로 하시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있는데, 우리 명단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분명히 우리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관계식을 들어가야 돼요. 똑같이 계속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맞춤형 관계식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걸 좀 적으시면 너무 좋아요. 아까 우리 박경진 스타님이 해주셨던 그 노트에서 우리가 그 후속 조치면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도 왜 집에 갔는지, 왜 제품을 중단했는지, 왜 오해를 하게 됐는지, 이런 원인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내가 어루만져 줬을 때 이 사람이 다시 유산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 대해서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한다고 이 사람이 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이래요. 너나 잘하는, 너만 할 수 있는 일. 나는 그냥 살던 대로 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이게 이제 맞아야 다시 유산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 소비자의 입장에서 유산화를 했을 때 좋은 어떤 혜택이나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계속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혀 다른 어떤 갭의 차이에서 아무 그 사람이 관심조차 완전 유산화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버렸는데 제가 가서 계속 이야기한다고 되지 않죠. 계속 맨만 여러분들이 뚫어져갖고 보고 있다고 그 사람 유산화에 관심을 가져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 살려야겠다고 딱 마음을 먹어서 이 사람 무조건 내가 유산화 다시 시켜야겠다, 이 사람하고 다시 관계를 가져야겠다 싶으면 이제는 막 머리 굴리지 마세요. 보다 빨리 내가 그 사람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만나고 연락하는 게 중요해요. 유산화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나 입고로, 이미 김태희 입고로 유산화잖아요. 나를 통해서 유산화의 모든 걸 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유산화의 이음자 안 꺼내더라도 이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하는 이야기, 내 삶의 가치, 내가 가져가는 어떤 그 내 삶에 대한 방향성, 교육관, 이런 거 그냥 이야기하고 있어도 이미 김태희 입고를 유산한 거를 그 사람 알잖아요.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는 제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가져가는 명단처럼 그렇게 막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고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거나 지금 타이밍이 아닌가, 이거 안 들어가면 지금 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했으면 빨리 그 사람하고 계속 만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제가 사례들을 몇 가지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저는 지금도 항상 명단이 떨어졌을 때 이제 더 내가 신규를 다시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새로운 관계식 또는 새로운 만남, 새로운 모임을 또 만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 죽어있는 명단, 죽어가고 있는 명단을 다시 살리는 거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례원은 타사 경험, 타사에서 직급자를 S사에서 직급자까지 가셨던 분이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족해요. 세종에 40평 넘는 집도 자가고 지금 현재 또 이제 하나의 또 카페를 운영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이 분을 제가 세종 이사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만나게 된 케이스예요. 새로운 명단을 파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곱창 모임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만들었던 게 관계심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유산화가 전달이 됐었고 서로가 관계가 이렇게 깊지 않다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가도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타사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니 왜 유산화는 이렇지? 내가 배웠던 네트워크는 이렇지 않은데 좀 되게 좀 다르다. 이상하다가 아니야. 너무 이 본인이 경험했었던 네트워크가 괴리감이 너무 크니까 오히려 유산화를 계속 의심하더라고요. 무언가 이렇게 퍼주고 하는 거를 계속 의심하는 거야. 이렇게 주는 데는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이제 코인의 유혹을 빠지셔가지고 막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신 그러니까 유산화를 매칭까지만 딱 해놓으시고 이게 코인은 좀 금액이 크고 처음에는 좀 주잖아요. 거기에 빠지셔서 이게 딱 거기서 스톱이 됐었던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분하고 관계를 놨을까요? 안 놨을까요? 네, 저는 놓지 않았죠. 그리고 계속 타이밍을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인스타나 이런 카카오톡에 뜨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살리고 싶은 명단은요 계속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너한테 계속 관심이 있어. 너는 나한테 올 수밖에 없어. 이런 느낌을 계속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하고 계속 관계심을 갖던 그 와중에 이분이 뭔가 느낌이 제가 온 거예요. 아, 코인이 잘 되지 않았다. 당연히 잘 되지 않을 거고 다시 유산화로 올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오히려 당당하게 유산화를 계속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뭔가 제가 코인 이야기를 언니 어떻게 돼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꾸 주제를 전환하는 거예요. 그 느낌이 오죠. 아, 망했다. 그런데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를 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다시 제가 처음에 썼던 관계심으로 되돌아가면서 인정을 했어요. 어떤 인정? 내가 더 빠르게 더 적극적으로 언니에게 유산화를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사과를 한 거예요. 언니가 코인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내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산화를 이렇게 언니에게 해주고 후속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점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거는 내 탓도 있는 것 같다. 막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 코로나 시절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두 직급 세 직급인 거죠. 에메랄드, 이그젝 에메랄드, 다이아까지 이때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었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다시 처음의 관계처럼 돌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분이 저를 만나서 펑펑 울기 시작해요. 일부러 예쁘다케 하고 갔어요. 털도 좀 달고 그런데 예전에 그 만났었던 수수한 모습도 좋았지만 뭔가 다른 거예요. 이 분이 볼 때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본인은 정말 되게 찌질해지고 막 카페도 운영하게 됐는데 막 손 다투고 너무 힘들고 그렇게 꾸미기 좋아했던 분이 막 앞치마 둘러매고 그런 모습에 근데 얘는 막 털까지 달고 왔는데 뭔가 더 여유로워졌고 아이들이 너무 잘 자라고 있고 이런 모습에 약간 본인이 패배자 같은 느낌이 드셨어요. 저랑 2살 차이인데 그러면서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도 된다 하면서 제가 그 타사와 비교를 해주기 시작했죠. 코드가 그대로 살아있는 걸 그 자리에서 트리뷰를 이렇게 펼쳐서 오픈을 해서 보여줬더니 거기서 완전히 이제 끝. 안 사라졌어? 제가 그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유산화는 한 번 이렇게 인연이 되고 가족이 되면 절대 본인이 유산화 배신하지 않는 한 배신 안 한다고요. 그때는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타사는 그만하면 사라지잖아요. 네, 그걸 직접 그렇게 보여줬더니 거기서 이제 정말 이 뿜뿜하시면서 다시는 김태희의 바운더리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정말 결단하시고 지금 지속적으로 까여도 또 소개하고 까여도
또 소개하고 세미나 초대하시고 본인이 너무나 이 처음에 만났을 때와는 다른 스탠스로 유산화를 전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절대 본인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루에 저한테 계속 오늘도 그렇게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간 스폰서들이 다 그만둬서 낙동강 오리알 된 이런 경우 많으시죠. 이럴 때 잘 잡아주지 않으면 완전하게 아웃되는 경우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에게는 제가 이분의 결단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이럴 때 되게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잠시 사라져요. 이렇게 도피하는 거죠. 다 사라지고 자기 마음이 힘드니까. 이럴 때는 이분을 만나서 이분에게 결단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이분이 꿈의 터치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꿈과 목표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지, 본인의 마음은 계속 하고 싶은지, 스폰서들이 없다고 본인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먼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제가 중간 리더가 없어진다고 이 일을 못하는 건 아니지 않냐. 모든 시스템이 존재하고 김태희는 여기 있다. 나는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거고 내가 책임질게. 같이 하자. 라고 하면서 이분이 잠시 이렇게 도태되고 지쳐 있었던 걸 다시 끌어낼 수 있는 이 사례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최수정 골드님이라고 중간에 스폰서들 친언니가 소개자인데도 다 싸그리 위에 다 이렇게 그 사업을 중단하신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분은 하겠다고, 하고 싶다고, 유산에서 정말 잘 되고 싶다고 그때 정말 눈물 지으시면서 본인은 할 수 있겠냐고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할 수 있다, 해보겠다. 그럼 나 믿고 가도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 믿고 따라와, 난 여기 있을 거야 하면 그 약속 지켜야 되죠. 서로가 상호 간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했을 때 살려낼 수 있는 파트너들인 거예요. 내가 소개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버리시면 안 돼. 내 매칭 아닌다고 해서 우리는 소개 후속 조치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트너들도 여러분들 맵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중간 스폰서들 다 사라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밑에서 내가 다이아감이 있다, 리더다 하면 살려내는 거죠. 매칭 보너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탄탄한 5토 5천이 더 중요하지. 맞죠? 자, 세 번째, 사람 지체. 시간을 지체하고 사람에 지쳐서 사업 중단 선언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내 성격대로 막 어떻게든 끌어서 와야 될까요? 그냥 나오라고 계속 설득하시면 안 돼요. 일단 그냥 둬야 돼요. 그리고 그냥 그 집에 가셔서 노셔야 돼요. 이 분도 제 파트너 중에 이렇게 되면서 탈퇴를 하겠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작년에. 리더스 분이거든요. 사람에 너무 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뭔가 성과적인 게 없는 와중에 사람에 뒤어보니까 그냥 손을 다 놓고 싶은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은 그냥 말로 계속 떠들거나 글로 보내면 안 돼요. 가서 계속 얼굴을 보여주셔야 되고 나는 너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계속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 내놓고 계속 이제 유산화로 인해서 막 이렇게 나오라 하지 말고 이 사람의 좋았던 기억 있죠. 유산화 안에서 재밌었고 좋았었고 행복했었던 기억을 자꾸 상기시켜줘야 돼. 우리 미진이더님 나 슬픈 얘기했어? 눈시울이 빨개져가지고 계속 상기하세요. 본인이 지금 이런 경우라면 계속 행복했던 기억을 자꾸 떠올리란 말이야. 분명히 있어요.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 자꾸 이게 놓으려고 할 때 후회 안 할 것 같죠? 지금은 후회 안 한다고 하지만 그분은 분명히 후회해요. 내가 여기 건재한데 스폰서가 이대로 서 있는데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무조건 나와라가 아니라 그 친구가 유산화 안에서 되게 행복했고 기뻤고 그런 기억들을 계속 떠올릴 수 있게, 그러다 보면 자기가 막 신나서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그봐 너 행복했잖아. 유산화에서 좋은 기억만 있잖아. 너 유산화 안에 있을 때 가장 이쁘잖아. 이런 이야기들 하니까 결국은 탈퇴서 쓰려고 해서 정말 다운까지 이렇게 프린트까지 해놓으셨던 분인데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막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해보겠다. 다시 살려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또 삶이 너무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삶이 너무 고달픈 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을 지키는
리더만 살려야 돼요. 마음이 간절하고 바쁜 거는 누구 몫이다? 스폰서 몫이에요. 이 친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삶이 고달프다고 다 막 손을 놔버리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 와중에서도 간절하고 절실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요, 본인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직접 말하라고 해서 리스트업을 시켜요. 근데 그걸 지켜내면 저는 살려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삶이 고달프신 분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더 힘들게 내버려둬요. 그리고 내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 구석으로 몰아둬요. 그러다 보면 진짜 살리고 싶으면 어때? 자기가 기어 나와요. 자기가 나온다고. 진짜 여기서 되고 싶으면. 근데 그거 아니면 계속 저렇게 고달프게 사는 거예요. 가난한 데는 가난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이런 분들 있죠. 저도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궁상으로 사니까 도와주고 싶어. 그건 내 마음이라니까. 이분은 그 궁상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 결단하지 않는데 스폰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너무 슬퍼요. 그래서 이분이 확고한 결단이 않으면 절대 이 사람은 비즈니스 하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 나올 텐데, 그래서 마음만으로는 힘들어요. 스폰서의 마음만으로 이 사람을 살려갈 수는 없어요. 이 사람 스스로가 결단할 수 있는 약속을 지킬 리스트를 한번 줘본다. 그래서 그 약속들이 지켜나가면, 스폰서 그래서 있는 거잖아. 스폰서 시간 써주고 같이 공간 활용 안 되면 너무 바빠갖고 회사 다니고 해서 공간적인 미팅 안 되면 스폰서가 해주고, 하지만 그거 이외에 이 파트너가 지켜낼 수 있는 거를 지켜내면 당연히 그런 도움은 스폰서가 주는 거죠. 그러라고 스폰서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나가리다. 마지막으로 이거 제일 어렵죠. 소통의 부재로 막 오해하고, 그 다음에 막 스폰서님 탓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유산화랑 멀어져 가신 분들. 이게 왜 생기냐면요, 서로의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가 소통이 단절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요. 계속. 그러니까 비즈니스 할 때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결국 정말 작은 소통 하나, 그랬어, 이거 한마디면 되는데 그거가 안 돼서 그냥 계속 혼자, 스폰서님은 날 싫어해, 내가 필요 없어, 나 하나 없어져도 괜찮을 거야, 막 이러면서 혼자 나가 떨어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교육도 받으시고 책도 읽으시고 영상도 많이 보시고 배운 리더들이잖아요. 제가 가장 많이 했었던 잘못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실수,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쓰다듬던 거. 감정적으로 대하면 이 오해들은 풀어지지 않더라고요. 최대한 좀 이성적으로 이분하고 이렇게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조금 내 라인업에서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1대1로 만나셔서 속 깊은 대화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제가 스폰서님에게 SOS를 쳐가지고 2대1로 가면 이 사람은 속에 있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1대1로 만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속 깊은 그런 대화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막 다이아라고 해서 루비, 지금 골드님이라고 해서 막 자기가 잘못했는데 인정 안 하고 막 그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가면 그 사람 못 살려요. 내가 만약에 그분한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어떤 서운함이나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냥 일단 빨리 인정하시고 사과하세요. 그거면 그 사람 그냥 게임 끝날 수도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공감 능력 하나로 진짜 이 사람들 다 살릴 수 있거든요. 물론 T이신 분들은 공감 능력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쉬워요. 자, 따라해보세요. 그랬구나. 이거 그냥 하나면 끝나. 이 사람들은 공감 능력 때문에 이렇게 집에 가려고 하거나 뭔가 스톱되신 분들은 별거 없어요. 그랬어?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거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네가 상처받았으면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그거 뭐 어려? 자존심 상해요?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는데? 저 자존심 하나도 안 상해요. 이런 거. 근데 리더님들이 내가 내 살릴 수 있는 명단에서
이런 사례 말고도 진짜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서 크게 나가보면 사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맞죠?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지나 스케치북에 다 이렇게 그려보잖아요. 얼마나 명단들이 많이 쏟아지는지. 이거면 루비도 가고 이그잼 루비도 가겠어. 이 사람들 다 살린다고 하면. 근데 단 하나 뭐가 있을까? 어제도 없어 보였는데 오늘도 없어 보이고 내일도 없어 보이면 그 사람한테 다시 리터치가 통한다 안 통한다? 없어 보이면 안 돼. 내 말투, 얼빛, 내 삶의 가치, 옷 매무새, 메이크업 다 변해야 돼요. 찾아갈 때마다 변해야 돼. 그렇다고 막 엄청 비싼 명품옷, 명품 가방 들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리터치 들어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달라야 그게 먹힌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어느 때는 캐주얼스럽게 부담스럽지 않게 가세요. 막 찢어진 청바지, 흰티셔츠 괜찮아요. 안경 쓰고. 그런데 내 말투나 눈빛만큼은 이 사람이 나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구나. 나 이거 놓치면 진짜 후회하겠다. 이런 느낌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그 김유란 다야님을 5년 반 만에 다시 그 유산화 이 사업에 관심 있게 만든 가장 대표적인 그 케이스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별로 친구하고 싶지 않은 되게 찌질한 그때 이제 그 치매 시할머니 모시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몰골도 항상 피폐했겠어요. 근데 점점 뭔가 리뉴얼 되는 거야. 말투, 눈빛, 옷 매무새, 외모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갔는데 그때가 이그제 골드 때였어. 근데 어느 날 제가 갔는데 뭔가 계속 다르더라는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똑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됐었을 때 뭔가 이렇게 꽂히는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거울 보고 표정 연습, 내가 치아 몇 개 보일 때 더 예뻐 보이나 막 이런 거, 그런 것들도 내가 리터치 하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필요하다. 나와의 관계심 안에서 내가 꾸준히 믿고 기다린다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들이 다시 유산화에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왜 없어졌어요? 이제 끝났어요. 빨리 좀 풀어줘 봐봐요. 그래서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데, 저는 이 책 제목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김성근 전 SK 감독이 쓴 책의 제목이잖아요. 근데 살릴 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어디든 간에 구제불능 예외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격하게 막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분명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살릴 만한 리더인지 아닌지를 꼭 파악해야 된다고. 이 사람이 와서 내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안 살릴만 못해요. 오토 필요 없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살릴 만한 리더인지 보셔야 되고, 꾸준한 성장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정말 모범 답안입니다. 성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외모도 성장하셔야 돼요. 같이. 제가 아까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그리고 아까 우리 한 리더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 저 격하게 공감하거든요. 멘트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풍기는 자신감, 내가 풍기는 분위기, 내가 풍기는 어떤 그런 확신, 그게 전부인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유산화 잘하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장착하는 그 자신감 하나로 내 명단, 죽어갔던 그 명단도 다시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런 명단으로 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시 한번 나의 맵을 또 뒤집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